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볼 때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준비한 시간이죠. 김동엽의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도대체 요즘 방향성을 잃고 있는 이 한국 증시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일단 다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당분간 반등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등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난 상반기에 기록했던 것처럼 빠른 반등보다는 좀 완만한 반등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다수 의견부터 평가를 해볼까요? 네, 지금 요약을 읽어주신 대로 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그 고점 논란들이 있고요.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꺼지지가 않았고 또 실적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억누르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장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좀 어려운 상태고 신용잔고 같은 것들이 좀 급감하면서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면 또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양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한 두 달 사이 한 8% 가까운 지수 하락을 좀 가져왔고요. 네. 특히나 글로벌적으로도 신흥국 중심의 어떤 자금 이탈 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는 논란입니다. 제가 준비한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연초 이후에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것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서 한 3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공모형 자금들을 집행을 해본 결과 최근까지의 수익률을 보면은 거의 12개의 공모형 중에 1개 빼놓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둘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어제 그 후속 대책을 또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반도체 고점 논란과 관련된 그림은 바로 다음 그림에서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의 그 화살표가 나타나는 부분, SK 하이닉스가 왜 이번 주 들어서 급락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이 올 3분기 실적이 최고치고 오늘 발표된 2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단 기대값은 3분기에 최고의 수익이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 2분기까지 꺾일 거다라는 그런 전망. 그 다음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수요와 공급에서 봤을 때 저 네모난 박스권이 쳐진 그 상태가 올 3분기 이후에 내년 2분기까지 수요와 공급 대비해서 공급이 늘어나서 수요를 앞지르는 그런 현상으로 기준선이 되는 검은 선을 윗선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의 리포트가 나온 것이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그 이해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조금만 더 보면요. 지금 그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면 그 점선으로 네모를 쳤던 그 이후에를 보면은 또 다시 한번 공급 초과보다는 다시 수요 초과, 그러니까 공급이 더 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전망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도 이 2019년 1분기가 이제 공급 초과 시기로 나오는 거네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전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소수 의견 중에도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주가라는 게 사실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현재화 시켜가지고 형성되는 어떤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각자 그 수백만의 투자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어느 시점 가지고서 평가를 할 거냐의 의미가 되겠는데 이 리포트의 어떤 주안점이라고 보는 거는 올 4분기에서 내년 1, 2월까지의 어떤 공급 초과 상태 기준을 맞춰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일시적으로는 파는 게 좋겠어라는 의견을 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기준점이라든가 자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내년 2분기 이후를 보자. 다시 공급이 수요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수요가 더 오버 수요를 보이는 그런 상황 이후에는 점차 재점화가 될 거고 2020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반도체 어떤 수급의 논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바로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을 이 그래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널브라고 저한테 발음이... 참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준비하신 건가요? 네, 갑자기 영어 단어를 보여드려가지고 좀 네.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널브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치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긴장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잘 아시네요. 네네. 근데 저 단어가 굉장히 이중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뜻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 긴장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 다음 해석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뜬금없이 좀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영화 관객이 들었던 영화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바타 아니었었나요? 아바타였나요? 아니면 네. 그것도 많이 네네네. 들었습니다만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네네. 제일 많이 이제 관객이 들었던 영화인데 네. 거기 그 최민식 그 배우가 얘기한 명대사 중에 널브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대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대로 읊어드리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용기는 몇 배가 돼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순간 바로 필요한 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사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누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가 봐요. 좀 잔인한 이야기긴 한데 네.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사라. 설령 그게 내 피일지라도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매수 적기가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인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많은 그 소수 의견을 드리지만 그 근거가 어떤 뭐 체계적인 분석이라든가 네네. 데이터적인 그 분석에 의해서 입각하기보다는 증시 자체에 어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열리면서 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지만 장 초반에 반짝하다가 8만 원이 깨지는 일이 잠깐 또 발생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8만 원이 깨져 내려가면서 7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가지? 네네. 이럴 때 바로 두려움이 극대화되는데 그때 용기를 내신 분만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오히려 또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까? 대응 전략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그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어제 밤 사이와 오늘 새벽 사이에 느꼈던 그 감정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보호무역주의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밤 사이에 뭐 유럽과 그 자동차 관세가 어느 정도 좀 타결되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중국과의 어떤 과도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무역주의자이자 진정한 자유무역자다.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면 한결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MLC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2달 정도 가까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들어가는 IT 부품 중에 MLCC가 들어가는 부품 중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부품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 MLCC가 내년 내후년까지 사상 최대 호황을 나타낼 거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반도체의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라든가 네. 부품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고점을 치는데 MLCC만 혼자 잘 팔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의 뭐 고점 논란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4분기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서 신공장의 라인을 통해서 어떤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단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네네. 일각에서 다른 분석에 의하면은 수급 개선이 그렇게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단가라든가 그걸 올리기에는 수율이 잘 개선이 안 된다는 오히려 그런 그 걱정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나봐야 되는 얘기지만 작년 초부터 나왔던 반도체 고점 논란이 결국 1년 반이 흘러도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근거들을 들어봤는데 대응 전략을 이제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요. 네, 지금 뭐 심정적인 어떤 뉴스라 봤을 때는 어저께 나왔던 새벽에 나왔던 어떤 트럼프의 어떤 자세 변화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바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환율의 변화거든요. 환율이 뭐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망가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첨예한데 네. 어제와 오늘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또 최근에 중국 장세와 우리나라 장세 상관계세가 뭐 90%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장세를 봐라. 네. 바닥에서 지금 꽤 올라오고 있거든요. 있죠. 이런 모습이 조금 그 속도는 더디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중국을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세를 좀 대응을 하실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 갈 것은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대형 IT,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줘야 되는 시장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 낙폭과대가 좀 심하다는 가정하에서 이것들이 좀 업종의 선두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원위치 상태에서 재출발하는 그런 상태인데 네네.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8월 달에 좀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있고 또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들이 어쨌든 더디지만 뭐 비핵화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그래도 좀 따박따박 실천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엽의 소수 의견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마치기에 앞서서 김동엽 소장이 그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과연 감동 감동 종목이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과 관련된 측정기 만드는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혁신이죠. 네. 그것들의 첫 번째 1호 소식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규제 혁신인데 관련돼서는 그 혈당 측정기와 관련된 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그 정책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는 아이센스의 수혜가 좀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중국 공장이 거의 완공이 다 돼서 4분기부터는 매출 기여가 좀 크게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봤을 때 현 가격대 수준에서 매수가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김동엽의 소수 의견 시간을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